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각도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각도님 어서오세요. 코로나 처음 걸리고 미각이 사라졌어요. 힘드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아직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푸사님 어서오세요. 네. 그 첫 번째는 제가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인드라 그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예, 의지가 박약하네요. 네, 아직 어, 그 담배를 끊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감기가 아니요. 야, 분숙자야. 숙자.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중 방송하고, 주말 방송하고, 주 2회 방송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방송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인드라 허언은 안 해, 인드라가. 어지간해서. 그리고 인드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처럼 고백하잖아. 예, 담배를 핀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루타님, 예,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그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이유는 단체 손님이 들어왔어요. 네, 단체 손님이 경희대 경희대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게는 예약을 따로 안 받는데 이렇게 뭐 선입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저는 경희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받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경희대 출신 분들, 인드라 가게에서 알바 뛴 친구가 경희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되게 경희대 출신을 무시했었는데 요즘은 인드라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인썰만 해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 하면 예전에 그 연고대처럼 명문대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아니냐 그래. 예. 저는 자유파쇼 민주 경희대 동문회는 반대하지만 자유 경희대는 지지합니다. 경희대에서도 자유의 불꽃이 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유 경희대 화이팅! 오늘 경희대 출신들이 왕창 팔아줘가지고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그 설거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막 그냥 방송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자국이 났어요. 이렇게 화면 보시죠. 예. 저 같은 이제 환갑을 가까이 둔 사람이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막 빨리 하느라고 넘어졌는데 인드라가 반사신경이 부족한 사람인데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올해 2023년 연말을 맞이해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격변이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제 인드라 생활에서도 체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인드란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경제학에는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암호화폐를 하건 주식을 하건 무슨 투자를 하건 일상생활을 하건 어떤 것이건 간에 큰 흐름 대세는 여러분들이 늘 참고하셔야겠다. 여러분들이 인드라 방송을 보시는 것은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 차기 총선에서 누가 당선될까? 혹은 대선에서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리고 차기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까? 뭐 이등영이 될까? 아니면 제3후보가 될까? 그리고 국기보는 무슨 생각할까? 이게 외계인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간에 이러한 큰 흐름, 대세의 흐름을 인드라 방송을 왜 보냐? 일단 대세를 일단 큰 흐름을 느끼면서 미시적인, 그렇다고 대세 흐름을 느낀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인드라도 돈 못 버는데 미시적인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거시는 거시지만 미시는 뭐다?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거시적인 흐름을 알면서도 미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신념과 어떠한 공부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라고요. 거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은 미시거든요. 자기가 언제 올인해야 되나. 이때는 올인하면 안 되겠다. 18대 22 하면서 자기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경험과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남탓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거시와 미시 이 양쪽을 다 하는 건데, 그 미시적인 부분은 인드라가 방송에서 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해봐야 또 인가지표니까. 타이밍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미시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역량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인드라가 거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큼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두 가지를 잘 결합하셔가지고 거시적인 흐름은 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만이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시적인 부분은 인드라가 지금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랑하면 또 부정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기가 이렇게 오래가요. 사실 근대 이전에는 사이지 페럼보다 더 무서웠던 게 감기였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의료보험 체제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자주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안 돼요. 왜냐하면 감기로 약 처방받고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감기로 병원을 가죠. 여러분들은 혜택받은 시민입니다. 본인들이 혜택받은지 모르니까 잘 못 느끼시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고 여러분들이 자우이 파쇼가 칭찬하는 세종인들라도 좋아하지만 정조 시대 때 회귀한다고 칩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조 시대 때 감기 걸렸다? 돼집니다. 정조 시대 때 양반으로 태어났어도 돼집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우이 파쇼가 반쪽 노면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가 강조하는 모든 자우이 파시 역사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58회 옥스월 타임즈 쇼 2023년 11월 25일 인원리 25대 강대국론 아르헨티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CFR 성렬영 영국 국빈 방문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 VOA 최종현 학술원 김길선 FAFP 블랙핑크 토트샘 한국은행 스페이스X 오픈AI 슈가 독일 공영방송 DW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한국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하나오션 환율 연던 금융특구 넷플릭스 무라니시 성렬영이 국빈 방문했죠. 나타샤가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제 세계 언론이 취급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이제 대한민국 찌라시들은 무관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나타샤가 몰라요. 블랙핑크가 훈장 받았는데, 그래서 뭐 대한민국 훈장 받았냐? 아니다. 영국 훈장 받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찌라시 때문에 좌익 파쇼 찌라시 때문에 음물한 개구리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 준비하느라고 미리 이렇게 탁 막 이렇게 각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가게를 해야 되니까 방송을 뭐 이렇게 멘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방으로 해요. 그냥 라이브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평상시에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막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드라가 막 그냥 글을 쓸 때 국위본론을 전개할 때 뭐 이거 혼자서 이렇게 국위본론을 전개할 수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인드라는 여러 사람들이 잡문을 받아서 그냥 인드라가 소설도 쓰고 작가 그런 어떤 있기 때문에 소스를 받아서 인드라가 그냥 글을 올리는 거지 이거는 도저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이 모든 면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진짜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혼자서 다 하나.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서 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직접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인드라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다 답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블랙핑크가 찰스 영국 황제에게 훈장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인드라 1타3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잖아요. 세 가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드라 이전에도 세 가지 이렇게 했지만 인드라 특히 1타3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국유본 귀족들 사이에서 1타3피가 유행하고 있죠. 블랙핑크가 영국 찰스 황제에게 훈장받은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타샤 깜짝 놀더라고요.
대한민국 훈장이 아니라 영국 훈장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영국 황제가 블랙핑크에게 이제 훈장을 준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블랙핑크가 나섰다 이거죠. 그 스웨덴 친구처럼. 그래서 준다. 명분은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왜 줬냐라고 했을 때 이 찰스 황제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에요. 그 대록주 그번 황제와 노선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황제가 이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국 역사에서 보면 엘리자베스 1세, 그다음 엘리자베스 직전의 여왕, 그 다음에 그 빅토리아와의 여왕처럼 오랫동안 통치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황태자 역할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을 겪었어요. 찰스 황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찰스라고 생각하면 고민이 많겠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이애나 비를 좋아합니다만 음모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찰스 현 황제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인기가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찰스 황제가 현재 처한 위치가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요즘 굉장히 영국에 대한 책임, 제국주의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분명히 강조했지만 저는 찰스 영국 국왕을, 황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 영국 보수당 자유우파 총리 리시 수낙 총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드라는 동시에 영국 자유 좌파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드라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블랙핑크가 왜 훈장을 받았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 그것은 성령이 국빈 방문을 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좌파 김대중 이래로 있어 왔는데, 특별히 성령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쉬어갈 뿐이지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구입원 황제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했는가를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인드라만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백년사에서 영국의 역할을 인드라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대한민국 분단과 한국 전쟁의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동시에 영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분단체제 지속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 이후에는 통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미국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영국이 지금 현재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외교 역량에서는 여전히 영국은 안보리 국가 이사국이고 전세계 연령박 국가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금융 영국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국이 그만큼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게 했으면 그만한 이제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인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영국에서 한류, 손흥민, BTS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드라가 20여 년 전에 런던을 방문했을 때 제가 환생을 믿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태어났다면 런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때처럼 고향으로 느꼈어요. 남들은 런던이 뭐 이렇게 더럽다, 똥이 많다, 담배 막 재가 막 쌓여 있고 무슨 소매치기가 많다, 여러 가지, 그다음 비싸다, 대중요금, 대중교통 뭐 집값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런던이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실천론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렬형이 국빈 방문하는 동시에 블랙핑크가 훈장을 받았다 이거죠. 블랙핑크 하면은 우리 이든영, 그래서 그렇게 모셔갔으면 하는 완전체로 했는데, 블랙핑크는 왜 프랑스 파리 올랑 마크롱하고 찰스만 만나고, 왜 이든영은 쌩까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든영 좋아하잖아요. 이든영은 BTS로 백악관에서 조회수 1위 먹었잖아. 그러니까 YG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BTS는 미국에서 특히 인기 있지만은 블랙핑크는 유럽에서,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인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 블랙핑크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유럽 시장 이런 것도 중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걸그룹이 예전에 그 스파이스 걸 이후로 걸그룹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드라가 그 K-팝에 대해서 왜 그 유럽의 일각에서 그렇게 K-팝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가령 뭐 김대중을 지지했지만 인드라가 무슨 뭐 케이팝이 김대중 덕분이다 뭐 이러면서 뭐 국가주의 케이팝 이런 식으로 막 그 역사 날조를 하고 있거든요.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 인드라가 깔끔하게 케이팝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정치권이 인드라가 김대중 자유좌파 정권을 지지했지만 김대중 정권조차도 케이팝을 사실상 억압했다. 정치권이 케이팝에 접근할수록 마이너스다. 케이팝의 인기 비결 세 가지는 국유본 국제 유통 자본이고 유튜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방시혁 같은 이런 기획자, 마지막으로 이 아티스트의 피와 땀이지 정치권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거를 이제 역사 날조 하려고 케이팝을 깔려고 국가주의 정책이다. 김대중 탓이다. 덕분 이런 식으로 역사 날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자유좌파 김대중을 분명히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지지하고요. 이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데서 왜 이렇게 유럽에서 케이팝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왜냐하면은 세계 팝 시장이 미국 시장 다음에 유로 시장이었거든요. 유로 팝, 유로 댄스 아시죠? 그거를 미국 다음의 시장이 유럽 시장이어야 되는데 유럽 시장이 뚝 떨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케이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니까 곧바로 가면 자기 속내가 보이니까 칭찬하는 척하면서 까내리는 게 유럽의 평론가라는 거죠. 영화 평론가, 음악 평론가, 이런 애들이 이런 관점에서 아주 교묘하게 까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는 한류 칭찬하네 하고 갖다 놓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틀즈 좋아하고 브리티시 팝을 좋아하고 EPL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BIS 뭐 이렇게 디지털 통화 얘기 했고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 쏘는 바람에 그 북핵 이슈 때문에 떴는데 이게 이제 방산주로 취급하지. 하나오션이 하나가 육해공 이제 다 책임지는 회사잖아요. 밑에는 조선소도 있고. 근데 이제 폭등했다가 폭락했죠. 폭락한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이다. 저는 제가 볼 때 하나오션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폭락했는데 저는 이렇게 폭락했을 때 기회다. 하나오션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그 케이팝 막 9% 폭락했잖아요. 뭐 9%. 엔터주가 다 폭락했을 때 인드라가 지난 주말에 케이팝 종말이냐 끝이냐 아니면 재편이냐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이후로 지금 하이브 뭐 엔터주들이 다 올랐죠. 이런 어떤 블랙핑크 소식을 금융맨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미리 떨어뜨려놔요. 얘네들은 특징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뜨려 놨잖아. 각종 악재 다 터뜨리고. 저는 엔터주가 좀 다시 엔터주 하나오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다. 한국에 늘 강조하는데 이
현기차, 하나오션 이런 어떤 그다음에 삼전 유명하다. 저는 향후 3년 장기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을 이게는 제 얘기는 통하지 않겠지만 그 타이밍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냐 그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술 지표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떤 차트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량, RSI, 무슨 보조 지표들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향후 3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여윳돈이 있다면 향후 3년을 보면 장기 투자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악재가 터졌을 때, 눌림을 주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 우리 사비트렌딩 같은 경우는 엔터주 가령 하이브가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원이잖아요. 사비트는 100만원 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 샷 가보겠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1부에 대해서 제가 욕하면 저는 3년 내에 코스피 주가가 3,000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년 이내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5만원. 그 다음에 뭐 기아차 지금 현재 한 8만원 이러잖아. 저는 30만원 간다고 보고 있고요. 현기차는 60만원. 그 다음에 하나오션 100만원, 하이브 엔터주가 지금보다 하는 100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BT 이런 얘기하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폭락할 수 있어요. 기술지표 때문에. 저는 3년 내에 비트코인이 30만 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 40K가 아니잖아요. 4만 불이 아닌데 암호화폐도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한 4천만원 되나? 5천만원이죠. 저는 업비트 기준으로 한 5억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10배 이상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타이밍 여러분 잘 챙기세요. 10배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이밍 잘 잡고 가시고요. 바다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넷플릭스 런던 금융특구 같죠? 인드라가 국유본론에서 중시하는 게 런던 금융특구죠. 여기는 독재적인 자치구예요. 예,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 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 안에 여의도 뭐 특별시 특별구예요. 여기는 따로 수장이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시티 오브 런던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본론적으로 정리한 바 있죠. 참고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금융특구를 방문했을 때 성렬형이 이제 기업인들 있었는데 제드래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LG 구시일가 이 두 사람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무슨 뭐 신동빈 롯데다 못하는데 한국에서나 롯데가 알아주지 세계적으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신동빈이 지금 뭐 상국위원회 회원도 되고 막 애를 쓰고 있었는데 상국위원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롯데 위치는 저 지금 구멍가게 수준이다. 삼성이나 LG 알아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다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태원형 SK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현다이는 인드라 얘기했지만 이쪽 런던 쪽보다는 워싱턴 뉴욕 쪽이거든요. 록팔러 쪽 태원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참석했는가 이런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뭐 인도의 그 재벌 결혼식일 때 인도 재벌도 이렇게 크게 구분 국제 관점에서 좀 이렇게 구분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드래곤은 참석했는데 현다이는 참석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 그런 구분 귀족 라인을 참고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F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블룸버그, 아제너드, 테드, 일리아스, 추케버, 샘 알트만, 레리 서머스, 양자 터널링과 유전자.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교통 요즘 막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명부 내놓은 명분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목표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택시 운전하고 화물 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교통 법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럽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계속 이렇게 교통법규가 복잡하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아시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쓸데없이 음모론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트샘 진화론 재해석 이기적 유전자의 비판적 분석 뭐 이렇게 그냥 양자 터널링 뭐 여기에서 인드라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죠. 신은 과학자들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과학자들이 신앙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거는 과학자들의 어떠한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고 과학적 탐구 대상은 아닙니다. 신은. 왜냐하면
인식 불능이거든요. 신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도킨스 같은 애가 무슨 신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닌 신에 관해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넌센스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양자역학을 가지고서 거기 비결정성이니까 거기에 인간의 뭐 이렇게 생각 너머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또 썰을 풀잖아. 양자역학과 불교, 양자역학과 또 무슨 신비주의.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이런 신비주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을 딱 보니까 세상은 다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냥 99% 99.9% 이상은 다 빈 공간이고, 그러니까 빌공짜 공로, 불교의 공적시생 또 썰 풀더라고요. 개짓거리죠. 물리학자들이 보면 웃어요 속으로. 이러면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거죠. 양자역학의 그 유명한 그 역설 확률적으로 분포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아인슈타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떠한 영역이기 때문에 언젠간 도달하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대다수 주류 물리학계의 입장인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과학 중에 제일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물리화학, 생물학 중에서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운데 예외적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어려운 게 유체역학이 어려운데 기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뭐 맨날 우리가 알잖아요. 일기예보가 맨날 틀리네 뭐네. 그만큼 일기예보가 예측이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많은 슈퍼컴퓨터 돌리고 인공지능 돌리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대입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기후 예측이 몇 퍼센트 확률로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도 미결정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지 못한,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까지도 오늘날 이론적으로만 추정하고 그 밑바닥까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밑바닥까지 더 갈 수 있다면,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힉스 죄송합니다. 힉스 입자만이 그것도 이론적이었는데 최근에 실험적으로 입증됐죠. 그 힉스 입자 밑바닥까지 더 간다면, 그 이하로까지도 인간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끈이론이 지금 입증되지 않았는데, 끈이론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차원이 흐르고 있다. 근데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런다면 양자역학의 어떠한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죠. 이런 점들을 해서 지금의 논의의 무슨 공적시생 이런 얘기는 그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종교들이 그냥
입맛 그냥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지. 이데올로기 정도 수준이지. 그걸로 인해서 뭐 불교만이 진짜 종교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동시에 과학에서도 설사 그렇게 새로운 실험적인 가설이 입증되더라도 그것이 신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힉스 입자보다 더 나아간 과학적 발견이 또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또 굉장히 겸손해질 것이다. 여전히 인류는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된다. 이런 것에 마주칠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현 우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절대 진리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다른 어떤 얘기보다는 좀 타당하네. 그런 상대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를 모두 이렇게 조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드라 보기에 둘 다 존재론 영역인 신에 대해서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데 이 인류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이스X 로켓 실험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매번 이제 실패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센시얼하게 언론에서 취급하지만 이건 뭐 찌라시의 생각이고, 진짜는 뭐냐면 실험에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목표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의 로켓 발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비용 부담이 커지죠. 스페이스X의 목표는 이게 한마디 우주 왕복선처럼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만약 그러면은 우주 발사 비용, 우주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스페이스X 로켓 실험이 이번에도 이루어져서 일부분은 성공했고, 뭐 일부분은 예상했던 데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뭐죠? 테슬라 주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타격받지 않는다. 저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자 에너지 회사이고 심지어 이렇게 우주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지 3년 이후 현재보다 10배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주가보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주엔저 타임즈 이런 거에 이제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 있지. 뭐 외계인이 왔다, 뭐 무슨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물이 있다, 뭐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 있지. 뭐 여러분들이 밤에 뭐 하늘을 봅니까? 하늘에 봐야 뭐 목성이다, 뭐 금성이다, 뭐 관심 없죠. 공해 때문에 별도 잘 안 보이고. 자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처절하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도 처절하죠.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줘야지 예산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AI 뭐 이렇게 아제너드에서 인공지능 발전 10단계 재밌죠? 10단계 참가시고 이러한 것들은 상상가치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아이작 아이시모프 같은 SF 소설을 간 사람들이 뭔가 상황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것이 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라는 꿈나무들이 목표의식을 갖는다. 한국에서 SF 소설이 여전히 마이너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후진국이죠. 영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이런 과학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소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자위파쇼 그런 찌라시 소설 그런 게 막 대접받고 자이파쇼 영화 따위가 대접받는 아주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상 받아봐야 그런 어떤 구건 귀족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전히 100년 전 구한말 때 그러한 인식순에서 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이 이젠 선진국이 시민이면 국제사회를 알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알고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외교 깡무식하고 북한만 알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보세요. 대한민국 유튜브 현실을 보세요. 유튜버 중에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아는 유튜버가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박지원 외무부 장관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한국에 그러한 유튜버들이 없어요. 맨날 100년 전에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 같은 이런 쓰레기가들이 서로 까고 대원군이나 민비나 고종이 뭐가 다릅니까? 다 쓰레기들, 인간 쓰레기 깡통이고 수꼬통들이지. 니네들이 대원군 입장에서 자이파쇼 요즘 발족미당 자이파쇼가 대원군 입장이다 칩시다. 걔가 민비간들 민비나 대원군이나 뭐가 달라? 때로는 대원군이 친일파였잖아. 악질 친일파였단 말이야. 고종은 또 뭐가 달라? 니들이 외교에 대해서 뭘 알고 국제정세에서 뭘 아냐? 성렬영이 영국 국빈 방문했는데 관심도 없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블랙포크가 왜 영국 출장을 받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이 설명할 수 있어? 그냥 딴따라가 훈장 받았네? 이런 수준이잖아. 니들이 외교를 알아? 세계 국제정세를 알아? 100년의 운분한 개구리하고 너네들 뭐가 달라? 특히 자위파쇼 반정미당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 현 시점에서 성렬을 까는 건 파쇼 인증이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렬을 까는 거, 성렬을 비판하는 건 좋아. 근데 너는 성렬을 왜 까? 네 숯골통이니까 까는 거라고. 파쇼니까 까는 거야 성렬을.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니네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서로 이런 국제정세로 논하기보다 맨날 신변 잡기. 발정무당 애가 뭐 했네, 국힘 애가 뭐 했네. 니네들이 아는 거 준석이밖에 없고 지명이밖에 없는 거냐? 니네들이 아는 건 지명이 신변 잡기와 준석이 신변 잡기밖에 없어? 니네는 지명이나 준석이 없으면
뭐 먹고 살래? 성년이 없으면 아 정말 한심해 죽겠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지금 위기인데, 위급한 사정인데 맨날 신변잡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어디 저녁에 술이나 처먹나? 물론 인들아 술 좋아하지만 예, 공부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미 애플이 일리아 스케어라고 추정했죠. 잠도 못 잤어 이 친구가. 예. 한 3, 4, 지금 사건 터지고 3, 4일 동안 뜬으로 밤샌 것 같아. 그리고 테드에 나와서 자신의 규제 입장이 그렇게 돈독에 오른 거 아니야. 인들아 돈독에 오른 거 같지 않다. 그 대머리 성향 탈모 현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돈독을 밝히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I 사태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알트만이 마수에 들어간다. 또 그 다음 날은 알트만이 AI에 복귀한다. 오픈 AI. 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다르는데 마수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구글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예. 결론 또 나중에는 막바지에는 뭐 샘 알트만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데 인드라는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예, 뭐냐면은 78대 20이다. 규제를 너무 내세우니까 오픈 AI나 전체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환영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개발이 일단 우선시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78%고 동시에 100%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규제도 필요한 겁니다. 22%. 근데 지금 샘 알트만이 차지하는 위상이 규제도 있지만 개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샘 알트만 없고서는 인공지능 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투자가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샘 알트만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드라는 일리아 수축해봐도 좋아합니다. 그 일리아 수축해봐의 입장, 규제 입장, 굉장히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했죠. 지금 인간이 규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지미 애플이 얘기했듯이 IQ 140 정도의 AI가 나왔으면 지금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어갈 때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게 어감이 다르게 멈추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리아 수축해봐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78대 22로 오픈 AI가 알트만과 수축해버가 양대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개발과 규제 같이 가야 된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만 규제보다는 개발이 항상 먼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멈추더라도 쉬어간다 하더라도 증권 같은 데서 클 테니까, 그쵸? 당연히 하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서머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레리 서머스 관점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회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그 빌더버그 인사에 대해서 인용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빌더버그 창설했던 빅터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바클레이스, 마커스 아기오스. 그러니까
빌더버그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정도 가지 사람들. 그리고 파리클럽과 상경위원회 유럽 지부장 맡았던 장클로드 트리셋, 그 다음에 인드라 클레 씹었던 신협펑크사 지주회사 회장, 피치사 마크 웨전 시아르 라이트 피치사 지주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러시아 예친과 푸딩을 대통령으로 국면 임명하는데 마크에서 역할했던 비서관 보좌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서머스를 유명하게 한 것은 경제 부문이죠. 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리 서머스가 클린턴 아들 부시 채텀 하우스 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인드라와 좀 다르게 브렉시트 반대파입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샘 알트만 입장에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이든영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리 서머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딱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레리 서머스는 친화 암호화폐론자다. 딱 요 정도 수준. 규제보다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 이런 어떤 상징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드라와 레리 서머스 간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네, 이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뭐 하버드 출신, 하버드 총장했죠. 저는 하버드 좋아합니다. 인드라 하버드 중시하죠. 성렬형이 하버드 방문하기도 하고. 개인과 집단을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성렬형, 김기선, 박헌영 경제망에서도 RN 대선 결선제가 한국 대선보다 선진국제도, 대만항공은 조작여론 조사 정치 후진국, 세종의 학술원, 스코 스나이더, 포리언 페어즈, 포리폴리시, DW 퍼스트 포스트, CFR, VOE, 뭐 쿠데타 정의,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전 개인적으로 이런 프랑스가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방송 뭐 영국에서는 군주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을 약화시키는데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북유럽 대부분 국가는 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에서도 군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형제의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프랑스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이런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 군주가 책임지는 것이 어떤 좋다. 대한민국도 좋다. 저는 그렇게 항상 입헌군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반쪽이들 말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 그래서 김구 가문, 뭐 또 누굽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겠다. 근데 조선왕조는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 분명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박정희 대통령도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손도 충분히 대한민국 황제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파시즘을, 좌우의 파시즘, 포퓰리즘을 막는 데 있어서 저는 스페인과 이태리와 독일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독일 빼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같은 데서는 입헌군주제가 북유럽처럼 영국처럼 하는 게 좋다. 그런 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얘기해서 인드라 얘기들, 이게 인드라 늘 얘기하는 게 파시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마니교다. 이 마니교가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과학교, 무신론자,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공산주의, 이 모든 게 수단을 목표로 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다. 적그리스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적그리스도는 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서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해서 다 안다. 해겔 변증법 이런 것처럼 다 아니까 해겔 변증법 같은 쓰레기, 잘못된 철학이 등장하는 거다. 인간의 현재 수준은 칸트에서 만족하면 된다. 독일 철학에서는 칸트, 영국 철학에서는 버트란트 러셀 철학,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된다. 인간이 굳이 신에 대해서 다 안다, 또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모르는데, 모른다는 거 아는 자신, 소크라테스, 난 몰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 정신이다. 오늘날 현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정신, 모르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존재론이다. 그 전제하에서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화성까지 가는데, 달까지 가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은 상대 진리로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거기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 사이에서 실천론적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임을 인지하고, 인간은 약하다, 신에 비해서. 그렇죠? 그것을 절대하면 안 되겠죠. 그 집단과 개인인데 집단을 절대시해서도 안 되겠죠. 민중이네 시민이네, 그 상대 진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헌법 역시도 상대 진리죠. 인간이 만들었죠. 헌법을 신이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칸트의 교묘한 트릭에 의해서 우리는 헌법 정신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시천론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과거에 법가가 있고 유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가,
성악설로 보는 것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현명하다. 예, 뭐가 만인을 다 착한 걸로 법 없이 살 사람으로 다 보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예, 개개인 간에는 지인 간에는 선의로서 접근하는 게 좋고, 집단은 그렇지 않다. 그 집단이 가장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그 집단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인 것이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 행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인도라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지만 그 프랑스 혁명의 이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끔찍한 징후, 고문, 학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혁명과 쿠데타 오늘날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보면 그런 면들, 이면이 있었다는 거. 한 인물이 고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에 악한 면, 추악한 면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게 약한 건 아니죠. 인드라는 구기본도 약한 존재라고 봅니다. 신에 대해서 비한다면. 약은 악이다. 그러면 구기본은 악인가? 아니죠. 구기본은 신에 대해서 약하고 악인 반면에 다른 존재,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 집단에 비해서는 선하다. 상대적으로.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그래서 인드라가 구기본을 인드라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구기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어떤 세계 권력을 장악한 이들보다 현 구기본 권력이 훨씬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인드라가 무조건 구기본을 절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구기본이 지금처럼 어떤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세상에 바깥이 없는 겁니다. 구기본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적인 거죠. 다만 인드라는 구기본도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본다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인드라는 어김없이 구기본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비판도 능력자가 하는 거 아니냐? 구기본에 비해서 인드라는 강한가?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구기본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인드라가 구기본보다 강한 존재인가? 아니죠. 종합적으로 보면 인드라보단 구기본이 훨씬 더 강하고 선합니다. 구기본에 비해서 인드라는 약하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상대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드라는 구기본에 비해서 모르고 약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인드라가 비판이 가능한 건 뭐죠?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구기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인드라가 좁은 생각으로 부분적인 생각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작은 존재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구기본이 잘 니까짓게 하고 무시한다면 구기본은 이전 권력과 다를 바 없이 가겠죠. 반면에 인드라 같은 비판에 늘 길을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나은 대안을 찾는다면 여전히 구기본은 세계의 가장 이성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만 약한 존재고 상대 악일 뿐,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이제 계속 이러다가 3차 대전,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ጭ꽁이 대만을 침공하고 푸딩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반쪽 정은이 연평도 점령하고 파주를 점령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CFR이 통제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인드라는 그 모든 확률이 매우 낮다 라고 봤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인드라는 CFR의 현 경영 능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저의 의심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수습돼가는 국면이다. 일단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죠.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푸딩이 또한 휴전 말뿐이긴 하지만 휴전 제안도 했고요. 맹꽁 시파르도 굉장히 조절하고 있고요. 뭐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반쪽 정원이 미사일 발사한 건데 그건 별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은 굉장히 위험사회다. 근데 그런 위험사회라는 것은 2025년부터 최소한 2026년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3년 동안의 세계 경제 사이클이 호황해, 반도체든 AI든 무엇이든 간에 바이오든 초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주가가 잘 나가기 전에 폭락하듯이, 엔터지가 폭락했다 폭등하듯이 지금 세계 위험사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대선을 앞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 재선될까? 다시 당선 돌아오나? 세계의 골칫덩어리, 우파쇼 성향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나 하는 커다란 골칫덩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게 되나? ጭ꽁의 대만 침략 되나? 발적 정원의 연평도 점령 현실화되나?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과연 국유원이 컨트롤하고 있느냐?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겠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국유원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만들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을 매뉴얼화해가지고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큰 그림에서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얘기죠. 하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상대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그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가지고 기다렸다가 역 카운트를 날리기 위해서 했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미처 하마스 공격처럼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한 매뉴얼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이럴 줄 알고 우리는 다 준비했지롱. 우리는 이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바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잘 수습된 국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CFR이 푸딩이 우크라이나 침략할지 몰랐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랐다. 발적정은이 연평도 점령을 할지 몰랐다. 맹꽁 시파르가 대만을 점령할지 몰랐다. 군사적 전략을 쓸지 몰랐다.
그래서 허둥대둥 되고 있다. 최악이죠. 예. 그리고 또 최악은 임금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걸 수습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국회의원답지 않고 CF답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양상, 이 네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인드라 얘기했을 때 하나 지표는 대만에서 지금 대만 선거가 내년 1월에 있죠. 지금 그 한국처럼 후진국이죠. 대만 정치 후진국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 단일화가 안 됐어. 지겨운 단일화. 무슨 맨날 월드컵 16강처럼 경우의 수, 대만이나 한국이나 맨날 여론조사, 단일화, 깨졌다. 결선제 하면 되잖아. 결선제.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쪽미당이 지네들이 불리하면 반쪽미당에서 결선제 입도 뻥끗 안 내놓죠. 결선제, 한국에서 결선제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반쪽미당이에요. 대만은 어딜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반쪽미당이나 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나 한국이나 분단 국가잖아요. 북일본의 일부 구적 세력은 분단체제 지속을 원한다 이거예요.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한국이나 대만은 결선제가 하면 안 돼요. 러시아나 브라질, 프랑스처럼 정치 선진국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선택하는 결선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결선제를 한다면 반쪽미당이 집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교육감이 결선제를 한다면 좌파쇼 정교조가 교육감에 당선될 일이 0.0001%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선제가 없는 거예요. 국유본이 허가해야 돼. 분단체제에 국유본이 원하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10년 전부터 결선제를 지지해왔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 세력이 결선제를 채택한다. 통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유본의 동아시아 전략전술 참고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조금 다른 것은 대만 선거와 한국의 선거 총선이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20여 년간의 동아시아 정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쪽미당, 좌파쇼 반쪽미당이 압승할지 국힙이 압승할지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하나의 한국 원칙과 같이 가거든요. 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콩 18의 쭈꿍 관계자들 이 방송 듣고 좋아할 것 같아. 저는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정치권 애들이 반쪽 정권을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대만은 분단 체제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하잖아. 지금 수세에 놓인 건 대만과 북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반쪽 정언이 미사일 쏘면 되게 좋아해, 속으로.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대만 사람들에서 반감이 없습니다. 저는 반대만 파시스트 아닙니다. 그러나 대만의 정치 이해와 대한민국의 정치 이해가 다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한미일 관계, 한미일 대만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저는 가고 있다. 협력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그 협력 강화는 지지합니다. 협력 강화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분단 세력들과는 인드라가 분명히 거기엔 전술적으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대만의 정치권이 왜 대한민국의 국힘 세력이나 한국 정치권 세력, 통일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가를, 삼전에 대해서 괜히 핏대로 올리면서 반대하는가. 단순히 대만의 정치권이 TSMC 반도체 우위를 위해서 삼성전자 까고 현대차 계약 가는 거 아니다. K-팝 폄하하는 거 아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반대만 파시스트 아닙니다. 저는 대만인들을 좋아하고 중국인들을 좋아하고 반정 파시즘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일 파시즘 반대하고, 무엇보다 반미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화랑님께서 이게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세계가 망하더라도 사고 나면 좋겠다. 이게 마틴 루터는 얘기다. 스피노자라고 얘기 알고 있는데 루터의 얘기일 수도 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누가 얘기했건 간에 좋은 얘기죠.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열심히 살자. 예. 다음에 VOA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규모 이렇게 다시,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사가 확 줄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현재 인드라 볼 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이득 본 세력 중에 하나를 든다면 이스라엘 초중동파 하레dim,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기 전까지 가장 압박을 받았던 세력이 초정동파였죠. 인드라도 우리 파시오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던 세력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레dim 세력과 가장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카자르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한마디로 시온주의를 멸망하자, 시온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이들 두 세력이죠. 아무도 지금,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초정통파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타냐후 정부는 이런 우이파시오와 연정을 하고 있죠. 저는 무리한 연정이라고 보았죠. 네타냐후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면제 내지 않고 애새끼만 잔뜩 나와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초정동파 우이파시오들을 누가 견제합니까? 인드라가 이스라엘 세속인이라면 내가 돈 벌어서 저놈들에게 내 세금과 다 갖다 바치고, 예? 군대는 나만 가고 저놈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얘네는 소수여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켜주자.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기 위해서는 네타냐후가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전 세계 유대인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서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장 정착촌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가자지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정착천도 서한지구 정착천도 포기하지 않고 가자지구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이스라엘에 없는 게 나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없는 게 전 세계 유대인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초정통파나 카자로 유대인의 승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목표가 실현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초정통파와 카자로 유대인이 설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시온주의, 전 세계 유대인과 그리고 시온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주의를 지키고 싶습니까? 저는 시온주의자들 좋아합니다.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를 지속시키고 싶다면, 아랍 국가들과 화해하고 싶다면, 평화롭게 같이 가고 싶다면, 아브라함 협정 지켜가면서 같이 가고 싶다면 우이파시오 초정통파와 결별하십시오. 정착지원 철수하세요. 가자지구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 중에 가장 극악한 놈들은 우이파시오 이스라엘 초정통파 놈들이고 카자르 유대인, 이란을 실질적으로 배후 통치하는 카자르 유대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고합니다. 저는 모든 전세계 군본주의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쟁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전세계 모든 군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증오와 미움과 차별과 억압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런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세계 모든 종교인들 중에 세속적인 인간들, 변두리 인간들, 카톨릭을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1년에 교회 한두 번 가는 제사 지날 때 피자나 스시를 놓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성당도 잘 안 가는, 이슬람에서 하루에 절 5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쉬울 때만 알라 이러는 사람, 모든 이슬람인들 다 지지합니다. 이런 세속적 지식. 그러나 꼼꼼하게 다 지키겠다. 율법, 신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가 만든 그런, 거기에 다 지켜가면서 남들을 다 이단으로 몰고 악마로 모는 그 모든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인도라는 철저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다 반대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파시스트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우파, 진정한 좌파. 난 그런 진정 좌파, 진정 우파를 반대해요. 저는. 우파 좌파 그건 허상이야. 인들한테 우파 좌파 개념 좀 설명해봐. 진정 우파 진정 좌파가 어딨어. 다 상대적 개념이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놈 못 봤어. 그래서 CFR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CFR 현 마이클 프로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전 CFR 위원장의 승리, 전술적 승리, 현 위원장 마이클 프로먼의 전술적 패배, 일단 현 국면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마이클 프로먼은 현 국면에서 어떤 수습책을 펼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현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입장을 이해해요. 그렇다고 전 위원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CFR이 이러한 어떤 구형 기종 내부의 분열을 어떻게 잘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포렌 폴리시에서는 대놓고 깠죠. 우리 뭐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VOA의 워싱턴 톡은 지난 방송에서 있고 이번 방송에 있고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지난번에서 존 스톤과 스콧 스나이더가 잘 얘기했죠. 그 문전비가 했던 것은 파기가 하면 안 된다. 파기를 대한민국에서 하면 오히려 지는 거다. 효력정지, 이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효력정지. 북한이 어기니까 우리도 더 이상 지키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약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저쪽에서 만약 우리가 폐기한다 그러면 그게 역사적 문건으로 남아요. 그러면 책임 우리가 덤태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는 폐기가 아닙니다. 폐기와 효력 정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효력 정지가 타당한 거다. 우리가 효력 정지해야죠. 이게 현명한. 이러한 어떠한 그 군사비에 관한 이런 효력 정지는 국방과 다 협의된, 상부에서 다 협의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 역대 어떤 수준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승만 박정희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역대 최고급이다. 이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과학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야 된다. 최저약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토로 가야 된다. 나토로 갈 것입니다. 뭐 하나하나 밟고 가고 있다. 근데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전진과 후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는 북핵3번칙 의지 마시면 되고요. 또 하나 최저약선에서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학술로는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그리고 가급적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연사를 모셔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국내 애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반쪽미당 애들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최종영학설론에서 인드라가 현재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싱크탱크는 최종영학설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재 한반도 넘버원은 우리 태원이 형. 남북한 통틀어서 넘버원은 태원이 형이죠. 최종영학설론 세미나를 꼭 보셔라. 그 아시안 그룹은 이제 조지 캠발, 유념할 어떤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콧 스나이더가 소장이 됐다는데, 그 스미테리가 맡았던 소장이 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축하드리고요. 4월 1일날 시험한다고 하네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 인드라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스콧 스나이더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이 네덜란드도 방문하죠. 지금 프랑스 방문하는 중인데, 네덜란드가 지금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자 구도거든요. 의파쇼, 자유우파, 자유좌파, 이 3자 구도인데, 좌파쇼는 아예 적이 없고요. 어떻게 될지, 네덜란드 선거가 향후 유럽 정치 구도에 나름대로 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하레딘과 하시dim 치현주의 엔터주가 폭락 케이팝급 재편 BTS 슈가 좋아하죠. 오데사 크루드 슈도 지금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예, 문수보살 아니 문수보살이에요. 유마거사 과거에 인드라 소설 썼죠. 지문 소설 아이엠 프로블레의 주름의 유마거사 쭉 보시면 되고 우리 코리안 사파리가 지리산 등반했네요. 러시아 아가씨죠. 다음에 뭐런 얘기는 쭉 보시고 질문 주시고요. 다음에 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이냐 아니죠. 로마 유대인 항쟁이 있고 나서 기원 후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 항쟁이 있었잖아. 마세다 항쟁인가? 그거 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저 지역이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 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도 그냥 다른 가나안 사람과 딱히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 시대가 벌써 2000년 지났잖아. 2000년 동안 다 섞였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란들은 민족 정체성이 아니야. 그냥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로마 제국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유럽 구번 귀족들은 이거를 쟁점화 시킨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말하면 홧바들처럼 야, 너 터키인하고 투르크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홧바 사상이 퍼지잖아요. 우이 파시오, 자우이 파시오, 홧바 사상. 이런 것처럼 야! 투르크와 우리는 형제야! 뭐 이러면서 인도와 우리는 형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홧바 사상. 그런 게 이제 구원 귀족들의 일부의 어떤 지정학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전을 일으키고 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떡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지역민일 뿐이에요. 다른 아랍인하고 차이가 없어. 그냥 가나안에 따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일 뿐이에요. 그동안 가나안에 살던 그냥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팔레스타인인 거지. 팔레스타인 민족의 독자성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면 별개의 얘기거든요. 유대인 나름들의 문제가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나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곧 유대인에게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대인 내부에 이런 종파가 많고 문제가 많고 뭐 카자르 유대인 뭐 이런 어떤 초정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문제예요. 이들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초정동파 우리 파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존재는 누구다? 하마스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이런 하마스나 이스라엘 초정동파 좌우 파쇼들이 권력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권력을 영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마스 귀족들 다 부자예요. 해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죽고 가난하게 참혹하게 살고 있는데 잘 파쇼 반쪽 정은처럼 세계 최고 부자 중에 반쪽 정은이잖아. 그런 놈들처럼 하마스 부자들이 팔레스타인 인민을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죽어도 다 죽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고기 방패 삼아가지고 저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초정독파 우리 파쇼들은 이스라엘 시민들을 유대인들을
고기 방패 삼아서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동파 우리 파쇼가 문제고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문제인 겁니다. 전 세계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문제입니까? 잘 먹고 혼자 잘 먹고 북배 비리를 저지른 잘파쇼 반쪽무당. 북에서는 반쪽 정원이죠. 미국에서는 트럼프죠. 우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건강하게 우리는 좌파쇼들에 대해서 모든 근본주의에 대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압살하고 반목시키고 갈등하고 개짓거리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반쪽 정원 같은 파쇼들을 우리는 진정한 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죠. 인드라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전세계 자유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7분이네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더 못하겠네요. 또 흥분했어요. 마지막에 또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아르헨티나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네. 네,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얘기. 밀레이가 우익파쇼냐 자유우파냐. 저는 일단 우익파쇼 성향이 짙은 자유우파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오스트리아 학파예요. 고전. 만약에 이러면 아담 누구야 고전 학파 밀이나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전경제학자들이 죄다 우익파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정부주의자 아나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번역이 잘못됐다. 전 일단 자유좌파는 두 종류, 자유좌우파는 두 종류예요. 우파든 좌파든 좀 더 기존 제도의 안에 있는 자유좌파가 있고 좌우파가 있고 기존 제도 좀 바깥의 성향을 가진 자유좌우파가 있는 거죠. 근데 제도 좀 바깥에 있는 자유좌우파가 뭐 극우다, 극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당 같은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잖아요. 이 독일 녹색당을 따지면 극자예요. 그런 편으로 따지면. 근데 인드라는 독일 녹색당만큼은 극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유파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걔는 자유좌파예요. 자유좌파. 녹색당은. 그 안에 자유파쇼도 있지만 독일 녹색당은 자유좌파예요.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밀레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적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밀레이는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극우 이렇게 되고 녹색당은 반자본 이러니까 극자 이렇게 되는 거지. 독일 녹색당이 자유좌파인 것처럼 밀레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자고 자유좌파입니다. 자유우파.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엮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밀레이 정치적 주장들, 사회 정치적 주장에는 인드라가 질색할 만한 우익파쇼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자유우파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짧은 내 5분간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밀레이는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치력이 따로 없어요. 지지세력이 개인 인기에 있기 때문에 이 밀레이가 그 지지세를 어떤 식으로 얻어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밀레이의 인기를 지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기득권과 충돌하다 보니까 페론당하고 충돌하겠죠. 그러다 보면 밀레이 인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밀레이는 바꾸고 싶은데 기존의 기득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 밀레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이가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버틴다. 동시에 밀레이가
초호황기로, 예, 2024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밀레이가 중앙은행 없애자, 무슨 뭐 연금 사회보장책 선택적으로 하자, 뭐 달러 공유제, 암호화폐, 뭐 이런 거 하면 말한 대로 다들, 예, 우연스럽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암호화폐 그런 것처럼, 예? 비트코인 올라가면 암호화폐 엘살바도르 대통령 인기 좋고 떨어지면 나빠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말년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 물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다 한국 대통령처럼 다 꽝이었거든요. 예. 밀레이의 실험은 굉장히 전 세계의 관심사, 인드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형 경제 사정을 비춰본다면 훌륭한 실험이겠지만 저는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는 결과가 세계 경제 호황과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뭔가 세계 정치사나 경제에 센세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국기본이, 그래서 저는 밀레이, 그러니까 국기본이 방심하는 탓에 밀레이가 당선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국기본이 밀레이를 임명했다, 어떻게 되나 보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의 자유좌파 룰라를 전 지지하잖아요. 그 룰라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고, 그러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양대 축인데, 이게 역사를 보면 서로 자유파 자유좌파를 엇갈리게 하면서 그 대통령을 만든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르헨티나에서 그 밀레이가 됐다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꼭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데 트럼프 지금 이든영의 행보, 그 다음에 트럼프의 행보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다시 재선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이라면 저는 인드라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재선 가능성을 0.001% 이하로 봤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트럼프의 가능성도, 대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핵심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했더라도 그건 휴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진다. 이런 국교는 이런 위기를 덮고 나갔을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루타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카구터님 고맙습니다. 다크선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랑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요. 내일 죽더라도 열심히 살다 죽겠습니다. 인드라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